2026년 1월 20일 법무부에서 중요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금지 기준은 이미 2025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으로 상향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사집행법까지 같은 기준으로 맞춰지면서 드디어 민사채권 압류와 체납처분, 압류 양쪽 모두에서 250만원 방어선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를 정확히 구분하고 체납자분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250만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처분 압류금지 250만원입니다. 이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에서 예금 250만원까지, 급여채권의 경우 최저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185만원에서 35%가량 인상된 것입니다. 4대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므로 동일하게 25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생계비계좌 250만원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민사채권 압류로부터 월 25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카드채무, 금융대출, 사채, 개인 간, 금전채무 등 민사채권으로 인한 법원 압류에서 생활비를 사전에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체납자는 대부분 민사채무도 함께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밀렸는데 카드빚이나 대출이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채권 압류 양쪽 모두에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체납처분 쪽만 250만원 보호가 되고 민사채권 쪽은 185만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2026년 2월 1일부터는 양쪽 모두 250만원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계비계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을 근거로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행일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20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약 열흘 후면 제도가 시작됩니다. 둘째, 개설 가능 기관입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취급 최신관서입니다. 보도자료는 이를 국내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으로 요약했습니다. 셋째, 보호한도입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둘, 생계비계좌에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이를 반복되는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합니다. 넷째, 1인 1계좌 원칙입니다. 보도자료는 중복 개설은 금지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4항과 제5항은 이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할 때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를 개설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다섯째, 일반 계좌와의 연동입니다. 시행령 제2조는 중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의 압류금지 생계비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생계비계좌뿐만 아니라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함께 상향됩니다. 첫째, 급여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도자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급여 채권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압류가 금지되나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의 인상입니다. 둘째, 보장성 보험금입니다. 시행령 제6조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 사망보험금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만기 및 해약 환급금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로써 국세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 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맞춰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에서는 이미 2025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사집행법도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체납자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핵심 인식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동시에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체납처분 압류금지 250만 원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국세징수법 시행령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예금 250만 원, 급여채권 최저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현재 세무서나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상태라면 이 기준을 근거로 압류, 해제 또는 제한을 즉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이미 바뀌었으므로 종전 185만 원 기준으로 진행된 압류는 재검토 대상입니다. 둘째, 민사채권 압류는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로 방어합니다. 카드사, 은행, 사채업자, 개인 채권자 등이 법원을 통해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에 250만 원까지는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보호입니다. 셋째, 양쪽 압류가 동시에 문제인 경우 두 전략을 병행합니다. 국세지방세사 대보험 체납자의 대부분은 민사채무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동시에 카드사에서도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체납처분 압류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등을 근거로 압류금지 재산 해당 여부를 주장하고, 민사채권 압류에 대해서는 생계비계좌 개설을 통해 사전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넷째, 보도자료가 명시한 적용 시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납처분의 경우 이미 2025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겠습니다. 1단계, 현재 압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누가 압류를 걸었는가? 세무서인가? 지자체인가? 공단인가? 아니면 카드사나 은행인가? 압류의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2단계, 체납처분 압류라면 즉시 250만 원 기준 적용을 요구하십시오. 2025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등을 명시하며 압류 해제 또는 제한을 요구하십시오. 3단계, 2026년 2월 1일 이후 즉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십시오. 1인 1계좌이므로 어느 금융기관에서 개설할지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급여나 사업소득이 주로 입금되는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단계, 생계비계좌를 생활비 전용 계좌로 구조화하십시오.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 생활비, 가족지원금 등을 입금받도록 설계하십시오. 한 달 동안 입금되는 총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5단계, 생계비계좌 외 다른 통장은 정리하거나 최소 잔액으로 유지하십시오.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고 자동이체는 재설계하십시오. 자금 흐름이 복잡하면 압류 위험이 높아집니다. 6단계, 체납 문제는 별도의 정리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세무서,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의 분납 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하십시오. 생계곤란 입증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소득 증빙, 지출 내역, 부양가족 현황, 질병 자료 등입니다. 압류 해제를 이끌어내려면 현실적인 납부 계획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날입니다.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국세지방세사 대보험 체납자 여러분께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체납 처분의 압류금지 기준은 이미 2025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제도와 2월부터 활용 가능한 제도를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납처분 압류금지 250만 원으로 현재 압류를 방어하고 생계 비계좌로 미래 민사채권 압류를 사전 차단하십시오. 계좌 설계와 체납 정리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면허닷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 상담 1688-4106이나 더보기란에 상담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로부터 부당하거나 가혹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 면허닷컴이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